불박차가 교차를 건너가는데요. 건너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앞차를 따라서요. 네, 잘 가고 있죠? 앞차가 차로 변경하려고 그러네요. 가다가 아이고 이런 에이 앞차가 차로 변경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저 트럭이 들어오나요? 뭐가 있나요? 뭐 다른 게 뭐 있었나 봐요. 뭔가가 있으니까 진로 변경하다가 나가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뭔가가 가려져서 멈췄습니다. 이 앞에 상황이 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불박차는 앞차가 빠지면 빠지지 왜 이렇게 급제동하나요? 근데 앞차는 뒷차가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는 저보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잘못이 시체가 전적인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불박차 100%입니까?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앞차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펑 멈췄나요? 앞차 브레이크 등은 언제부터 들어왔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네.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69%네요. 69%. 그리고 오히려 14%네요. 네.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 불박차 100%라는 잘못,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 14%,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69%,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17%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차가 왜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보시죠. 앞차 갑니다. 앞차랑 가깝죠? 앞차 깜빡이 켜죠? 깜빡이 켜고 가다가 얼마큼 나갔나요? 이쪽으로는 차가 못 가죠? 그럼 더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앞차가 여기서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앞차가 왜 멈췄는지에 따라 다르죠. 앞차가 뭔가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뭐 있네요. 여기 승용차 같은 거 있네요. 여기요. 뭔가 들어오면 멈추겠죠. 저럴 때 어떡합니까? 저 승용차가 저렇게 들어오려고 이 승용차가 들어와서 멈췄다고 그러면 앞차에 잘못 있나요? 앞차 오른쪽 깜빡이 천천히 나가는데 저 옆에서 뭐가 들어와요. 그럼 멈추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앞차에 뭔가가 다른 차가 들어와서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으면 앞차에 잘못 없어야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못한 뒷차에 100% 잘못이어야 되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멈췄다. 그렇다면 앞차에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차가 왜 멈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는요. 뒷차가 앞차랑 여유를 두고 가야죠. 비도 오고 그러는데요. 앞차가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켜고 거리를 더 벌려줘야 더 벌려줘야 돼요. 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느려지면 나도 느려지면 저는 이 앞에 섰던 차가 들어와서 이 차가 멈췄다면 그러면은 앞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브레이크 잡으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불박차 100%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앞차에 이유 없는 브레이크면은 그럼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달리다 펑 멈췄을 때 그럴 때는 이유 없이 그렇게 펑 멈춰서 앞차 잘못이 더 크겠지만 속도가 안 빨랐어요. 그래서 불박차 100%냐 아니면은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는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새요 너무 학습이 많이 되셨어요. 학습이 너무 많이 되셨어요. 특히 우리 왕의 청자 여러분들은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언제 했었냐면요. 작년 6월 30일에 방송했었고요. 조회 숫자가 10만 조금 넘습니다. 불박차는 주차 라인에 차를 댈 거예요. 차를 대는데 좀 삐딱하게 똑바로 세우려고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나오려고 하는데 택시가 들어와요. 택시가 들어와서 멈춥니다. 멈추는데 택시가 보시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 좀 앞으로 나갔다 다시 내야 되겠다. 나가는데 택시가 들어오네. 뒤로 가야지. 멈췄는데 꽝. 여기서요. 처음에 택시 안 보였죠? 안 보였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데 택시가 들어와요. 멈춰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가려고 멈췄는데 뿌! 이 사고 항상 불박차는 보이는 것보다 2m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앞으로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요. 주차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옆에 주차되어 있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요. 이 차들보다 주차 라인 요만큼 나와 있잖아요. 요 주차 라인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쪽에서 다른 차보다 50cm 더 나와 있는데 요 주차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택시가 푹 때렸어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분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이렇습니다. 요 주차 라인 이렇게 다른 차도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예. 근데 나는 여기까지 나오니 주차 라인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한 50cm 정도 더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 폭이 요게 주차 라인 끝에서 여기가 4m예요. 근데 택시가 푹.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잘 그렸어요. 주차를 위해서 후진 중입니다. 앞에 택시가 보이네요. 내가 잘 보일 테니까 잠시 멈추겠지. 주차선에 맞춰 대려가 앞으로 조금 전진하는 중입니다. 예. 근데 요 정도. 다른 차들보다 한 50cm 정도 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 안 쓸 거니까 일단 후진기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요거 넘지 않았어요. 다른 차보다는 조금 나왔지만, 근데 빛의 속도로 그러고는 이 차가 이쪽으로 꺾어서 푹 치고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네, 사고 난다면은 이 폭 들이받고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림 참 잘 그리셨어요. 이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택시가 저렇게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저건 택시의 100% 잘못이야. 아니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박차가 다른 차보다 50cm 앞에 나와 있었잖아. 그럼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어. 택시 70이야. 반반이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라는 의견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그 앞에 공간이 4m 있었고 불박차가 주차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불박차는 멈춰 있었고 이제 뒤로 후진하려고 하는데 택시가 빛의 속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비상등이 뭐 의미 있을까요? 주차 라인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택시가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천천히 돌면서 딱 보면은 저기 차가 좀 앞으로 나와 있네. 그거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4m나 돼요, 공간이요. 96%는 택시 100%, 96%는 택시가 100% 잘못이다. 그 다음에 택시 70% 잘못도 2% 있네요. 50도 50도 2%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택시 100%라고 답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택시가 여기서요. 택시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기서 택시가 저렇게 들어오면요. 만약에 그 앞에 어떤 어린이가 잠깐 서 있었으면 어린이 아니 저기 어린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렇게 좌회전을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자동차 경주할 때 코너링 도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기 어떤 어린애가 잠깐 여기 서 있었어요. 차 앞에. 근데 택시가 퍽 했으면 그 어린이가 주차 라인 끝에 여기 서 있었는데 택시가 저리 받았으면 저 택시 100% 아닐까요? 좌회전 천천히 해야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똑바로 갈 때도 시속 10으로 천천히 가야 되고 코너링 돌 땐 더 천천히 돌아야 되고 뭐. 코너 돌다 앞을 봤으면 차가 다른 차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일까요? 저는 택시 100%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96%도 저랑 같은 의견이십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할 때 주차할 때는 좀 비상등 좀 켜지. 비상등 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비상등 안 켜도 보이지 않나요? 택시를 쫙 들어올 줄 모르니까 택시한테 빵을 해줬어야 될까요? 아니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억지로 뭘 꼬투리 잡아야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어떤 차가 팍 때리면 서 있던 차가 앞으로 좀 움직여서 정차후 출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저는 택시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꼬투리 잡아서 불박차한테
불박차가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택시가 좌회전 날 못 볼 주면 택시한테 빵!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후진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20%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잡으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꼬투리가 안 잡혀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내렸을까요? 법원에서 택시가 45, 불박차가 55래요. 얼마 전에 판결이 선고됐답니다. 왜 저런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요, 재밌어요. 판결이 얼마 인정됐을까요? 판결에서 인정된 액수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판결문 보여드릴게요. 판결문 얼마? 3,746원 줘라. 3,746원 줘라. 아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님까지 계셨는데 왜 겨우 25만 2천 원 청구해갖고 3,746원. 법무법인 변호사분 많이 계신데. 이 사건 항소하는데 항소심 비용 30만 원 듭니다. 왜냐면은 진 비용이 얼마예요? 25만 2천 원 청구해서 3,700원 인정됐으니까 한 24만 얼마 줬잖아요. 네, 24만 항소하는데 항소 비용 30만 원 들어요. 항소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이거 잘 설명해서요. 다만 100대 0 나올지 불박차한테 혹시라도 한 10 내지 20% 나올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소리 엘리님 막 웃고 계세요. 와! 근데 록바이스님 진짜 도라삐네. 이야. 예. 과연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항소심 판결 나오면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은. 그리고요, 판결 이유도 안 써요. 왠지 몰라요. 그냥 여기다 택시 잘못 45. 택시 잘못 45로 딱 쓰고 그냥 끝이에요. 어머나. 와! 여기. 분심이. 분심이 갔다 갔네요. 분심이에서 불박차가 대단하다. 분심이 결과 그거 타당하다. 예. 분심이에서 택시가 45, 불박차 55였네요. 전 이거 못 봤어요. 그 시간 조금 해서요. 분심이의 과실 비율은 타당하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나도 불박차 55, 택시 45다. 라고 판사님께서 판결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었습니다. 분심이 가면 망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심이 가면요, 과실 비율 분심이 거 타당하네. 그냥 그런 끝이에요. 그런 경우 제법 있어요. 도라에몽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어떤 분이. 속 터짐, 피그말리온, 네, 피그말리온님 속 터짐. 시민보님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기가 막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에휴,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뭔가 보이는지도 모르죠. 넘어가겠습니다. 설령 앞에 1m가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주차하다가 주차 라인이 아니라 주차라인에서 앞으로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푹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페이드 아웃 하면서. 자, 지하 주차장 나갑니다. 지하 주차장 나가면서 어떤 사고가 날까요?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트럭이 하나 주차되어 있네요. 잘 안 보이는데 천천히 나가는데 이런. 아니 여기에 나갈 때요. 아, 저 차가 좀 나가면서 좀 신경 좀 쓰지. 왜 안 가? 옳지. 나갈 때 여기요, 여기. 제 머리 뒤에. 제 머리 뒤 보세요. 뭐가 있나요? 뱅글뱅글. 여기 뱅글뱅글 돌아요. 저 뱅글뱅글 도는 것은 차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좀 신경 좀 쓰지. 근데 이 차 그냥 오고 나가다 뻥.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만 보니까. 천천히 나가요. 뱅글뱅글. 왼쪽에 뱅글뱅글. 경량도 뱅글뱅글. 천천히 나가는데 냅다 와서 들이받습니다. 예. 상대차가 더 잘못한 것 같죠? 그런데 80대 20이래요. 네, 양쪽 보험사 둘 다 불박차 80이래요.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뭘 누르니까 저기. 잘못 누르니까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상대차가 더 잘못한 것 같죠? 근데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양쪽 보험사 둘 다. 나는 천천히 나갔는데 상대차 쑥 때린 것 같아요. 이럴 때 불박 영상 한쪽만 보면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차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CCTV 영상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아까 영상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실 때 이 차가 이렇게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저 차는 이런 차도 있고 그래서 이 차 약간 뭐 가상의 중앙에서 물고 왔지만 차 두 대 교행이 어차피 안 돼요. 나오는데 아까는 여기쯤에 사고 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m 뒤에 있어요. 이 차 그냥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이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범인은 이 차예요. 이 차 때문에 서로 안 보였어요. 이 차는 직진, 이 차는 좌회전, 그리고 노예 진입. 이 차가 더 잘못했죠. 블랙박스 영상 볼 때는 블랙박스 한쪽만 보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 대 지하에서 올라온 차의 좌회전, 노예 진입. 이 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근데 80대 20 정도는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10으로 갔으면 천천히 왔으면 그리고 아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봤으면 그 이 차 나올 때 이 차가 빠르지 않으니까 사고 안 날 수 있었는데 80대 20은 안 해요. 80대 20은 차들이 중앙선도 있고 제대로 달리는 길에서 저런 사고 났다 그러면 80대 20, 90대 10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차도 요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차가 올라오면 뻔히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죠. 70대 30 또는 65대 35 정도로 보입니다. 80대 2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박차 운전자는 이럴 때 제가 이런 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 트럭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트럭, 요거보다 지나기 전에 잠깐 멈춰서 고개를 빼서 봐야죠. 저쪽에 뭐가 있었나. 이 본인 때문에 안 보이면 고개를 좀 빼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빵, 빵빵. 그렇게 했더라면. 방법이 없어요. 지나가는 차가 고개를 빼서 여기를 보진 않아요. 나오는 차가 봐야 됩니다. 블랙박스 한쪽만 보면은 진실과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위에서 찍은 CCTV까지 봐야 그래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 그전에도 했었는데요. 또 보시죠.
불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가요? 보시죠. 자,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여기 말고요. 좀 더 가서요. 저기 빨간 트럭이 서 있네요. 빨간 트럭이 좌회전하러 서 있어. 나도 좌회전 들어갑니다. 신호등이 없네요.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쾅. 저 오토바이 어디서부터 달려왔죠? 오토바이가 자 보시면 오토바이 여기 있네요. 여기. 저 오토바이 2차로에 주차된 차가 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여기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예, 공간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서 옳지 1차로 차가 없어. 나 그럼 좌회전해야지. 이때 오토바이가 불박차를 보고 넘어집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내가 선진입 같은데요? 난 천천히 갔어요. 근데 오토바이는요. 여기 제한속도 50인데요. 과속했어요. 오토바이 과속인가요? 과속의 증거 있나요? 살펴보죠. 오토바이가 저기 이제 횡단보도쯤 왔어요. 이로부터 몇 초 후에 사고 날까요? 재보죠. 하나, 둘, 네. 한 2.5초?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요. 시속 50이면은 1초에 14m예요. 저게 한 30m 되나요? 그냥 50 근처로 온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과속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진입 적용이 아닙니다. 직진 대 좌회전이에요. 선진입은 서로 보일 때가 선진입입니다. 불박차는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스톱해야 돼요. 여기 스톱해야 돼요. 여기 스톱해야 돼요. 언제? 요렇게 요거 저 빨간 차 빨간 트럭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 서서 혹시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거 또 넓어요. 이 공간이 이 차는 또 넓네요. 다른 것보다 이거 훨씬 더 넓잖아요. 여기로 충분히 자동차도 올 수 있어요. 이건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는 거고요. 여기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 눈을 확인했어야 돼요. 따라서 70대 3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빨리 왔다 그러면은 60대 40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사고 70대 30이면은 불박차가 그렇게 좀 불박차는 서운하죠. 서운하지만 7대 3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맞은편에 차로가 2개인데 요 한 차가 서 있다. 그러면 이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네? 양보가 아니죠. 이 차는 또 이렇게 좌회전할 거죠. 어쨌든 양보해 준 차도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갈 때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멈췄다 가세요. 멈춰서 고개 좀 빼서 보고 잘 안 되면 빵빵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세요. 조금씩. 오토바이는 충분히 달려옵니다. 만일 이곳이 갓길이었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지만 저기는 2차로입니다. 이게 5위소 사건이죠. 네, 5위소. 미니버스, 통근버스입니다. 저 좌석 배치 보니까 한 25인승 돼 보이죠? 여기에 운전자 얼굴 잘 보세요. 모자이크 했지만 요 시선이 잘 보입니다. 마스크 위에 눈으로요. 승객을 내려줄 거예요.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기 전에 요 운전자 눈이 이쪽으로 향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상등 켜고 섰다가 내려주고 그러고 비상등 끄고 앞으로 가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요 시선을 잘 보세요. 시선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아니에요. 네, 버스 정류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원래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려줍니다. 자, 문 열고 내려주고 네, 수고하세요. 시선 보세요. 보죠? 오른쪽 보죠? 보고 가는데 없었는데 네, 칼치기로 들어왔습니다. 칼치기로. 자, 저 차 여기서요. 내려주고서요. 내려주고 시선을 잘 보세요. 자, 내려주고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자, 시선 봤어요? 없어요. 가는데 상대차 깜빡이 안 켰습니다. 깜빡이 안 켰기 때문에 그 차가 깜빡이 안 켜서 그래서 저 차는 요 뒤에 쓰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요 차들보다 먼저 가려고 휙 들어오다가 이럴 때 항상 보험사 뭐라 그러죠? 정차 후 출발, 섰다 출발한 차 무조건 잘못이야. 그러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버스 80, 승용차 2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차 후 출발한 버스가 더 잘못이다. 깜빡이 없이 칼치기 한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승용차 100% 잘못이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우리들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정차 후 출발이면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를 갖다 내가 때렸을 때 그럴 때는 정차 출발차가 더 잘못이라고. 차 또 잘못이죠. 갓길에 서 있던 차 갑자기 푹 들어서 정상 지나서 빵 때렸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정차 출발이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잠깐 손님 내려주고 그러고서 출발하는데 깜빡이 없이 옆에서 칼치기를 푹 들어왔습니다.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0%입니다. 76%입니다. 다시 편집을 해서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왜 이래? 다시. 네, 상대보험사 말대로 정차 후 출발,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0분 중에 한 분 계시네요. 2%. 칼치기 승용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이거는요, 상대차의 영상을 봐야 100대 0인지 아니면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차가 버스가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몰랐다. 그럼 버스가 저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저 한참 서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인 거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저 뒤에서 오면서 버스가 멈추네, 비상등 켜고 멈추네. 그 서 있던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몇 초 안 돼요? 근데 고기라도 비집고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야죠. 깜빡이라도. 이렇게 딱 돌려서 보니까 깜빡이 킨 차가 없어요. 만약에 깜빡이 킨 차 있으면은 그 차 먼저 보내주러 저 고개를 돌려본 거죠. 없어서 갑자기 칼치기. 전 100%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상대차의 100%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 칼치기죠, 칼치기. 저 버스가 멈추는 시간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여기서요. 자, 깜빡이 비상등 켜고 멈췄어요. 자, 여기서부터 몇 초 지날까요? 하나, 둘, 셋, 넷, 4초 섰다 가는 4초. 그러면서 여기 쳐다봅니다. 근데 거길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정차 후 출발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정차 후 출발이더라도. 내가 버스가 가만히 섰다가 막 출발해요. 근데 어떤 차가 팍 들어요. 깜빡이 없이. 그럼 갑자기 들어온 차 100% 잘못이죠. 택시 승강장에서 섰다가 천천히 손님 타고 천천히 가요. 근데 어떤 차가 나 2차로에서 택시 승강장에 서 있다가 출발하는데 1차에 있던 차가 같이 팍 들어요. 그러면 100대 0이어야 되죠. 근데 통근버스라는 이유로, 시내버스가 아니고 통근버스라는 이유로, 그래서 아이고 거기 버스가 쓰는 데 섰어야지 왜 거기 섰어요 하면서 혹시 꼬투리 잡아서 한 20%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깜빡이 없이 칼치기. 상대차의 100%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과실 비율 외우지 마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외우는 거예요. 딱 보면은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야죠. 한 번 외우면 그걸 까먹지도 않아요. 한 번 외우면 모든 걸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근 시간대에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1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쑥 들어와요. 깜빡이 켜면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빵 해줬어요. 빵 했더니 차를 푹 세워요. 껴들더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욕 좀 했어요. 아이씨 뭐 욕 좀 했어요. 예. 상대차가 차에서 내려요. 뭐이씨 그러면서 왜 빵했냐고 시비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말을 주고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창문 열고 상대 몰아서 저 따졌죠. 한 2분 동안 도로는 혼잡했어요. 2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상대차 운전자가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앞으로 차를 뺐어요. 아니 비상등 잠깐 켜주고 자기가 들어올랄 때 무리하게 들어올랄 때 내가 빵 했으면 그래서 비상등 켜주면 되는데 아니 내려갖고서 저한테 막 뭐라고 욕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복운전으로 스마트폰이란다. 스마트 국민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는요, 보복운전은 아니야. 네, 전 보복운전 아니고, 그리고 저거는 중간에 차 세워놓고 다투면은 노상시비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그렇게 처리하겠대요. 예,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복운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복운전이 되려고 그러면 비차가 놀래야지. 근데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보복운전하더라도 속도가 달리는데 퍽 하면 놀래지 마. 이거는 빵한 것에 대해서 욕하는 걸 들었는지 아니면 빵한 것에 기분 나빠서인지 하여튼 시비 걸고 차를 세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미안하고 손 한번 들어주고 죄송합니다. 비상등 켜주면 될 거를 차를 세우고 막 욕설한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불박차한테 좀 껴주지 그러면서 꼭 보면 댓글이요. 불박차 운전자한테 뭐라고 그러는 댓글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분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제목은 적반하장.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었다.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런지요? 보시죠. 야, 이 미친 새끼야. 네, 소리는 못 들었겠죠? 뭐 하십니까? 뭐 하냐고요? 아니, 깜빡이 키면 답니까?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여기에 두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방금 보호군자였잖아요, 지금. 그 브레이크 밟고 했잖아요. 경찰서 가실래요? 저는 박을 뻔했잖아요, 방금. 블랙박스,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뭐 어쩔 건데요? 그래서?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빨리 빼요! 님이나 잘하세요! 빨리 빼요, 빨리! 신새끼가 진짜. 네,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지금도 보세요. 불박차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상대차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상대차 들어올 때요. 쭉 가는데 이럴 때 양보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블랙박스가 와이드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죠. 막상 보면 바로 코앞이에요. 저수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빵할 수 있죠. 근데 빵을 한 번만 해줘도 되는데 뭐라고 그렇게 세게 많이 했어. 예.
막상 당해보세요. 바로 앞에서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분이 아니 앞차가 비상등만 켜주고 그래 가면 되는데 오히려 나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깜빡이 켰다. 나 깜빡이 켰잖아. 그래서 어쩌다고요? 블랙박스 상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보면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면은 1차로는 좌회전하는 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차로는 좌회전하는 길이라서 또는 가는 길이 달라서 난 쭉 가는데 세실님 계세요? 세실님? 세실님. 네, 세실님 계시네요. 세실님, 지난번 세실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잘 가는데 앞차가 이제 쭉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거 몇 메타 되겠어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한문철 TV 덕에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을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받으셨대요. 어떤 일일까요? 보시죠. 오른쪽에 저 흰색 차 잘 보세요. 흰색 차. 오.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뒤에 창문이 내려갈까요? 스르르. 뭐죠? 다시 잘 보세요. 자, 가고 있는데 동그라미 잘 보세요. 툭. 예. 여기서 연기가 서로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툭 던졌고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뒷창문을 살 내립니다. 뭐죠?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뒷창문 살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담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병 감독이 아주 상세하게 저거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요. 떨어지는 게 떨어졌어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0,000원 준대요. 보시죠. 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 포상금 10,000원 신청하세요. 10,000원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대요. 포상금 주는 데도 있고요. 또는 예산 다 쓰면 또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걸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내려고 그랬대요. 스마트 국민제보로 가면 경찰로 가죠. 근데 어떤 분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손을 내미는 거 있는데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장면은 잘 안 보인다. 그 단속 못한다. 네, 그런 걸 어디서 보셨대요.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 가면은 단속 못할까봐 그래서 국민신문으로 보내셨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다 국민신문고가 제대로 더 한다는 얘기들이 종종 올라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올라오는 것들이 양쪽 다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 10,000원이 생겨서 기분 좋다는 것보다는 저런 짓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거기서 담배 피우다 툭 떨어뜨리는 거.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안전신문고는 3일 이내에 하라고 그런다는데요. 불법 주정차 3일 이내에. 3일 지난 건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그게 또 12월부터는 이제 당일날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지금 며칠 이내에 해야 됩니까? 이제 7일 이내 하니까 너무 많아서 그걸 갖다 7일, 3일 다시 하루로 줄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 국민제보는 7일이었어요. 얼마로 줄어들었나요? 안전신문고는 지금 3일이래요. 3일에 다시 1일로 줄이려고 그런대요. 관공서 3일, 유한임 3일, 12월부터는 1일이라는 게 있던데요. 경찰은 일주일, 안전신문고는 3일입니까? 하하. 근데 공항 가다가
뭘 봤어요? 근데 비행기 타야 돼요? 출장 갔다 왔어요? 출장 갔다 오니까 8일 지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안 받아주더래요. 7일 지났다고요. 경찰에서요. 근데 불법 주정차 학교 앞에 스쿨존에 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찍어갖고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 KTX 타고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러느라고 3일 지났어요. 지나서 못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게 하루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그날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7일인지 3일인지 하루인지 결국은 우리 바쁘다. 바쁜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신고해달라고 그래놓고 근데 시간 지났다고 안 받아준다고요? 에휴, 그런 신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7일 맞습니까? 스마트 국민제보? 또 안전신문고는 3일에서 하루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올라온 게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보세요. 세종시의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방식이 12월 6일부터는 바뀐다. 신고 가능한 앱이 두 가지다. 생활 불편 신고와 안전신문고에서 한 가지로 안전신문고로 바뀐다. 하나만 해라. 신고 기한은 3일에서 당일로 각각 줄어든다. 그러니까 오늘 신고하면 내일 지나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충청일보에 이렇게 나왔대요.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공익신고도 그럼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이따 보고 나중에 신고해야지. 그런데 하루 지났어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문제점만 제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지면은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제법이 아니라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물론 요즘은 조사관분들이요. 이거는 운전자 잘못 없네. 손잡이도 하나도 안 흔들렸고 급제동도 아니고 천천히 멈추는데 그런데 승객이 뭐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승객이 손잡이 안 잡고 혼자 비틀거려 넘어지거나 이거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 부과 안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블랙박스 보니까 이거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움직임 미동이 하나도 없어요. 손잡이도 그대로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개문발차 그렇다면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부드럽게 차 쓰는데 혼자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요즘은 받아주는 조사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승객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차에서 승객이 넘어졌으면 그럼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라는 분들 계신데요. 운전자 잘못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은 그 차 한 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차의 보험료가 다 할증돼요. 너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1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라가졌어. 해서 잘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목숨이 진짜 파리 목숨입니다. 이분께서요. 연세 드신 분들 제발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좀 저 뒤에 일어서시면 앉아주세요. 한번 좀 앉아주세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회사 잘리면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아요? 라면서 하소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일 뒤에 승객 보세요. 운전자는 앞으로 갈 때는 앞을 봅니다. 앞을 보는데요. 그런데 요 뒤에서 승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운전자가 수시로 뒤로 보죠. 큰 거울로요.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하면서 또다시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어나요. 그래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앉아요.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여기 내릴 자리 아니에요. 저 승객이 내릴 곳 아니면 60대 정도 된대. 60대 아주머니래요. 예. 저 앞에는 차 쓸 거예요. 부드럽게 씁니다. 저 손잡이를 보세요. 요 손잡이. 나중에 쓸 때 손잡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자, 이렇게 넘어졌어요. 아니, 다시 한번 넘어지는 거 다시 보세요. 넘어지는 것만. 천천히 멈추는데 넘어졌어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나 보세요. 여기, 그럼 다른 자리로 가요. 저기 앉아요. 다른 좌석에 앉았어요. 아니, 앉으시라는데 왜 안 앉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좀 더 가서 여기 말고요. 여긴 정류장이 아니에요. 다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다른 자리에 앉으셨다가 저한테 여기다 올리신 거는요. 그 자리가 아니래요. 여기서 내리실 분도 아니라니까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정류장 말고 아마 그 다음에서 내리시면서요. 이름표를 보더래요. 이름표를 보더니 계단 내려가시면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앉으라고 처음에 앉으시라고 했는데도 안 앉으셨고요.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앉으셨다가 이름표를 보고 다 병원에 가겠다. 그냥 갔다 뺑소니 될까 봐 아유 불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이름 알았으니 됐어요. 나 이제 기사 양반 이름 알았어요. 그냥 가요. 아주 진행이 매끄럽게. 다른 승객들이 이건 아니잖아. 아니 기사 양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떤 분은 명함까지 주시면서 저분이 혹시 딴소리 하면 내가 진술해 줄게. 기사 아저씨가 계속 앉으세요 말하고 내가 들었어. 그리고 급제동이 아니고 부드럽게 멈출 때 자기가 넘어졌어. 경찰에 진술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사님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골절이래요. 뼈가 부러졌대요. 병원에서 버스기사 개인이 처리할 정도는 아니고요. 골절이면 치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통화는 안 할래요. 네. 보험 처리하면 잘리신다는 건 알겠지만, 네, 그렇게 또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제가 골절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 처리하기는 서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한 60 정도 되어 보이고요. 넘어지고 다음 정거장에서 넘어지는 그 다음 정거장이군요. 예.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저는 다음에서 내린 줄 알았는데 넘어진 곳 다음 정거장에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내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류장에 섰을 때 일어나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와서 거기서 가운데까지 오느라고. 그리고요. 넘어지셨을 때 뭐 아프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일어나셨어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릴 때 뒷문으로 내릴 때 앞까지 걸어와서 기사님 운전이 험하다라고 하면서 명찰 확인하고 계단에서 아프다면서 병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그분 하는 게 너무 하시니까 그분께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경찰 접수는 안 하고 경찰 접수 안 됐는데요. 보험 처리해달래요. 문자만 왔습니다. 저도 경찰에 갔어요.
저도 방법이 없어서 경찰에 그럼 경찰에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경찰에 진술서만 쓰고 다녀왔으니 피해사랑 얘기해보고 처리하겠다고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에서도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승객한테요, 전화도 안 받고, 제가 합의 안 되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겠다. 뼈가 골절됐다. 보험 처리해달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경찰서 찾아갔는데요. 경찰관이 이 영상 보고요. 그리고 녹음 내용은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니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요. 버스 기사가 너무 억울하지만 진단서 나오면 방법이 없대요. 골절이면은 8주나 12주 나오겠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운전자 하나도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보험 처리하면은 정말 회사 잘릴 것 같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왜 내릴 정거장도 아닌데 일어난 걸까요? 이곳이 여기 정거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요. 멈춘 데가. 근데 내리는 건 다음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일어난 승객한테 앉으세요, 아주머니, 앉으세요. 계속 뒤만 볼 수 없잖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앞을 보는데 그때 넘어진 거예요. 이때도 모두 기사가 책임집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눈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저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이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고로 골절이 될 수 있을까요? 서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안 앉아요. 운전자는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보는데 여기서 넘어질 때 보세요. 어떻게 넘어지나? 어디가 골절됐을까요? 무릎이 골절됐을까요? 발목이 골절됐을까요? 이때 골절됐을까요? 이 정도에서 골절이 될까요? 골절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데 왜 앞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이때는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머리 만지는 분 보세요. 머리 만지는 분 흔들리면 보세요. 저 머리 만지는 분들이 만약에 버스가 흔들려서 머리 만지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요 분 머리 만지는 거 보세요. 빨간 옷 입은 분이요. 손을 뒤로 해서 머리 만지죠? 예. 머리 만지는데 아무 흔들림 없는데 혼자 넘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크게 흔들렸나요? 아니, 일어나서 손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넘어지죠? 운전자 잘못인가요? 진단서 나오면 방법이 없이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저는 운전자의 잘못이 뭐가 있죠? 버스 운전자는 그러면은 버스가 가다가 지하철 부드럽게 싹 쓰듯이 그렇게 서야 되나요? 앉으라고 했는데 일어나 있었다가, 그리고 급정거도 아니고 부드럽게 쓰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그리고 과연 골절이 어디가 됐는지, 이런 경우도 버스 운전자 책임지고, 그리고 버스 운전자가 회사에 잘려야 되나요? 골절이 아니라 골절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꼭 본인이 잘못한 거죠. 여기서 골절됐다 하더라도. 버스 승무사원들이 결코 봉이 아닙니다. 봉. 버스 승무사원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왜 앉으라는데 일어나갖고서 왜 넘어져갖고 왜 한 사람의 한 가정을 갖다 망가뜨리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속도 80인데요. 불박차 속도가 80보다는 좀 빨라요.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보시죠. 저 앞에서 들어오면서 네, 저 차는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쭉 가다가 그 앞에 트럭 때문에, 저 앞에 트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뚝 떨어져 있던 차가 여기서 들어와요. 다시. (80이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속도가 높은 거, 속도가 높아서 못 피했을까요? 80이었어도 쭉 가는데 저 차가 오른쪽 빠지려고 어떻게 하려나 이때 들어오면은 못 피하겠죠. 변경후 뭐 가긴 가지만 속도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 앞에 트럭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서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냐? 아니면 저 앞에 차들이 서 있네. 저 차도 왜 저래? 저기 뭐 있어? 혹시 불박차한테 한 10% 있다고 그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까지 보지는 않겠죠? 속도랑 무관하잖아요. 쭉 가는데 빵! 빵! 10 내지 20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질문이요. 요 트럭은 요 차량도 안 묻혔고 나름도 안 묻혔는데 이 트럭 때문에 이 트럭이 여기서 어정어정거리는 바람에 이 차가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다 사고 났어요. 저 트럭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근데 트럭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차가 들어오는 게 잘못이잖아요. 트럭은 안전할 때 들어왔어야 되죠. 시속 80도로 해서 이렇게 쑥 들어오면 돼요? 속도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차가 트럭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는 나중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둘 중에서 만만한 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저 승용차가 종합법 들어있으면 저 트럭은 나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승용차한테 100% 다 받으면 되고 100% 받을지 나한테 10 내지 20이 있을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애기들도 좀 다치고요. 그리고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 애기들 타고 있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임신 중인 걸 알았대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임신 초기예요. 그럼 엄마는 검사를 못 받아요. 이런데 어깨, 목, 허리 아파도요. 엑스레이 검사 못 받아요. 태아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가서는 이제 태아가 괜찮은지 그거 확인하죠. 근데 나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데 아픈 거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못합니다. 그거는 청형외과 가야 되죠. 청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나. 그런 경우 엑스레이 못 찍어요. 검사 못 해요. 의사한테 내가 아픈 데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 두십시오. 내가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데요 라고 얘기해놔야. 근데 지금 검사는 못하고 태아에게 부담 안 가는 치료만 받을 수 있죠. 물리치료 중에서도 태아한테 지장 있는 거 그런 거 못하고요. 처음에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다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니 그게 이날 교통사고 때문에 다친 건지 아니면 이때 다친 게 아니고 이때 다친 게 아니고 급제동하면서 이때 다친 게 아니고 아니 밥상 들다 다쳤는지 아니면 등산하다 다친 건지 모르겠다.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요. 그때 산부인과 검사 받으시고요. 정형외과 가서 내가 아픈 데가 어디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의사가 진료차트에 다 쓰죠.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끙끙 앓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은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끙끙 앓더라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 후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부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이 교통사고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자료를 남겨두십시오. 남겨두지 않아서 나중에 고생을 하고 한 푼도 치료비도 못 받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법이 아니라 남겨두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아에게도 이상이 없고 또 엄마에게도 엄마 아픈 거, 아기 다친 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전에요. 임신을 모르고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임신 초기예요. 초기에 엑스레이 찍으면 나중에 기형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절했어요. 중절수술했어요. 젊은 여성일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임신 중입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임신 테스트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으면 그거 병원에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2000대 초반이에요. 제가 소송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변호사님 저 임신인 줄 몰랐는데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임신인 걸 알았어요. 저 억울해요. 병원에서 저한테 임신 중이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소송했습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2년이나 3년이나 됐나요? 위자료 그 당시 위자료 50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얼마 될까요? 2배는 넘겠죠? 2배? 3배? 4배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무턱대고 엑스레이 찍으면 안 돼요. 임신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불박차가 정상대로 잘 갈 건데요. 뭐야? 저 차가 역주행으로 날 추월해? 중앙선 넘어서? 왜 근데 멈추는 거야? 왜 멈춰? 이런. 에이, 뭔가요? 정상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요? 정상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 뒤에서 볼보가 역주행 들어옵니다. 나는 앞차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저 차가 나한테 쑥 들어오더니 내 눈을 가려요. 내 눈을 가리더니 브레이크 잡습니다. 아이, 왜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앞차가 불법 좌회전. 이 앞차가 불법 좌회전이니까 이 차가 쑥 들어와서 가다가 앞차 좌회전에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았어요. 이거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셋을 따지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불박차 정선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쑥 들어왔어요. 그것도 몇 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볼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 고민스럽습니다. 볼보는 내가 중앙선 침범을 잘못했어요. 네. 추월한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4, 5초 동안 여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들어왔으면 이제 앞뒤 관계 됐으면 지나간 것은 잊으시고 안전거리 확보해 줬어야죠. 근데 왜 들이받아요? 그리고 제가요,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게 아니라 앞차가 불법 좌회전해서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잡은 건데요. 볼보는 그렇게 나옵니다. 볼보 보험사에서는 뒷차 100%를 주장해요. 불박차 보험사는 아니 내가 앞차를 잘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안 들어왔으면 그 차 좌회전해서 나도 브레이크 잡았을 때 당신이 내 눈을 가렸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잘못 있지. 그러면서 볼보에게 30% 잘못 있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볼보가 갑자기 들어온 거 괘씸해서 볼보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볼보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비상등이라도 좀 켜주지.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정거리 확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앞뒤 관계다. 그래서 불박차 100% 볼 수 있고요. 볼보가 앞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부당하게 안정거리 침해하고 그러고 통 멈추면 어쩌는 얘기냐. 그 앞에 좌회전은 안 보였다. 그래서 볼보에게도 일부 잘못, 뭐 한 30% 전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미운 거는 아니 볼보가 제일 미워요. 미끼는. 근데 볼보가 급제동한 거는 불법 좌회전이에요. 이거 경찰에 가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좌회전한 차 그냥 갔어요. 근데 차 번호 다 나와요. 불박차가 저 차 불법 좌회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경찰이 그 차랑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비접촉이잖아요. 그 차는 빼고 얘기합시다. 아 그럼 그 최소한 그 차는 중앙선 넘어갔잖아요. 중앙선 침범 벌점 범칙금 6만원 30점. 볼보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불박차 안전운전 불이행 4만원 10점. 그리고 저합차 운전자 2주 되면서 5점. 과실은 불박차가 제일 크지만 불박차 100%냐 불박차 70%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상대 차들이 벌점과 범칙금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사고는 세 보험사가 같이 만나서 서로 적절하게 협의하세요. 제일 앞에 불법 좌회전한 차 그래 나 때문에 뒤에서 온 차가 급제동했네 볼보가 그래 나도 책임질게 그래 나 30 책임질게 볼보 너는 왜 불법 좌회전했어 그렇게 그 불법 추월했어 너도 한 30 책임져 그래 불박차 난 미리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나 40 정도 책임질게 그 정도 좋게 얘기해 보고요. 안 되면 볼보가 경찰에 가자고 그러겠죠. 경찰 가면은 경찰관은 누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가 제일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벌점과 범칙금은 앞에 두 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세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막상 보면 저기서 쑥 들어오면서 뭐야 아 이제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서 이제 더 벌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은 막상 실제 당한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생각 들겠죠. 불박차 골탕 먹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여유가 있었지 않나요? 미워도 앞에 쑥 들어오면은 그럼 그때부터 미리부터 안전거리 좀 확보해 주죠. 들어오자마자가 아니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불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차로에 있던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빵 그래요? 그 저도 빵 했죠. 짜증이 나요. 혼자 그냥 욕 좀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뒤로 딱 붙어 따라와요. 이 새삐, 저 새삐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 해줬어요. 차를 세우래요. 그 차를 세우려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저도 욕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모욕죄 될까봐, 모욕죄로 고소당할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욕을 안 했어요. 둘이서는요 아무리 욕해도 괜찮아요. 들은 사람 없으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욕해야 모욕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둘 다 창문 열고 야 새끼 저 새끼 개새끼 둘이서 하는 건 공연성에서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때 욕 좀 해줄 걸. 그래서 제가요 짜증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앞으로 쑥 들어왔던 것도 있거든요. 네.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영상을 불박 영상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쑥 들어온 게 있는데요. 보복운전도 안 된대요. 보복운전도 안 되고 모욕죄도 안 돼. 모욕죄는 안 돼요. 둘이 있을 때는 아무리 무슨 18 무슨 새삐 아무리 해봤자 괜찮아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게 아니라 모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또 납니다.
아유, 저도 실컷 욕이나 해줄 걸.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옆에 누가 좀 찍어주는 사람, 블랙박스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주면은, 증거로 될 텐데, 1대1 상황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욕이나 실컷 해줄 걸. 그리고 차에서 세운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했었어야 되나요? 짜증나네요. 물론 저도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준 거 잘못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삼성 갤럭시 노트 2입니다. 암호씨를 알려드립니다. 왼쪽 차이가 좀 깜빡이죠? 들어오려고 그래요? 빵, 서로 2합씩 주고받았어요? 2합은 아니네. 안 붙었으니까. 저 깜빡이. 네, 상대가 먼저 빵, 나도 빵. 화답을 해주고. 자, 여기서 지나갔어요. 나중에 오른쪽으로 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차가 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차 와요. 이 음악 소리 괜찮아? 오른쪽에 이제 차가 올 거예요. 왔어요. 예. 자, 요거 어떻습니까? 예. 이분 놀랬어요. 여기서요. 상대가 막 욕을 해요. 야, 이씨. 예. 여기 빈칸 X자 다 채울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마지막 이거. 알겠어요, 그러는데. C, X놈이 D, X라고. 예.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다 하시는 거. 마지막 보세요. 지금 차 세워, 씨발, 그럴 때, 막 바짝 붙으니까 저 사람이 더 밀어붙이면, 나 여기 중앙선 넘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좀, 무척 이제 불안하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이거 보복운전 될까요, 안 될까요? 경찰은, 이 부분이 보복운전 될까요, 안 될까요? 경찰은 보복운전이 되려면 2번 이상해야 된다. 한 번만 했으니까 보복운전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요한 건 상대의 의도, 질문자가 겁났느냐. 보복운전은 뭐예요? 자동차에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무서웠죠. 그때요.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가고 났는데 막 그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었어도 보복운전이다. 아니야. 한 번은 보복운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보복운전이다가 82%. 보복운전 아니다가 18%입니다. 만약에 저런 행동이 2번이었으면 보복운전 될까요? 한 번은 안 되고 저게 2번이면 보복운전 되나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권주정 PD가 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대 뻑 때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미안. 나 실수했어. 나 하품하다 기지개 피다가 좀 있다가 또 횡단보도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어우! 또 때렸어요. 왜 그랬어요? 미안, 하품이 또 나오네?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진짜 하품하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근데 두 번이나 그러면, 너 두 번째, 이것도 하품이야? 네가 이거, 나 몰라서. 그런 경우라면, 아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아유, 준필이 내 뒤에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어옆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하냐? 그런 경우라면은, 한 번 갖고서는, 나 몰랐어. 그게 통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이씨, 준필도, 이런 그따위로 해서, 에이, 팩! 이거는, 한 번이더라도 제가 퍽 치잖아요. 지금 보세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 그리고 내가 놀랬느냐. 지금 저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 이 X만한 X끼가 이씨. 자, 세와 이씨. 이거요. 이거 의도가 뭐예요? 에이씨. 그냥 확 그냥. 횟수가 왜 중요하죠? 의도와 내가 보복운전은 횟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상대가 나한테 공격할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놀랬으면 그러면 보복운전이 성립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만 15년 했습니다. 강남에서 목동 가는 손님인데요. 약주 드신 분이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카드리랑 부딪힐 뻔했어요. 깻잎 한 장 차이였어요. 나중에 목적이 손님 내려드리니까 손님께서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손님 목소리예요. 차가 들어오는 거 아셨나요? 아니면 느낌으로 피하셨나요? 못 봤어요. 느낌으로 피했대요. 느낌이 이상해서 오른쪽으로 피했대요. 미리 보고 피하신 게 아니고 느낌이 이상해서 피하신 거였군요. 예, 못 봤어요. 느낌으로 피했어요. 미리 못 봤어요. 운전 경력 28년의 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차요. 빵빵 택배인데요. 그거 모자이크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요. 큰 택배 회사예요. 제발 모자이크 하지 말고요. 그 옆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좀 내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은 그날 정말 해탈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 언제 갈지 몰라서 늘 정리하는 삶을 도대체 언제 갈지 모르신대요. 저 개인 택시 하는데요. 진짜 한 방에 훅 가요. 저 그때 이후로 늘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사고는 아니에요. 사고 날 뻔했어요. 이것은 올림픽대로입니다. 가겠습니다. 예. 내가 앞에 있었어요.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트럭이 뒤에서 칼치기로. 예. 느낌이, 미리 못 보셨대요. 느낌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저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요 선이요. 요 선이 어떻게 비켜지나 보세요. 네.
트럭이 오기 전에 느낌이 이상해서 미리 비키잖아요. 느낌이 쎄서 비켰더니 택배차가 팍 칼치기로. 나중에 보니까요, 요 가드레일하고 깻잎 한 장 차이였었대요. 저렇게 큰 차가 치고 들어와서 내가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속도 쫙 내는 순간에 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택배회사 이름 2글자예요. 이니셜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참겠습니다. 제발 차로 변경할 때 미리 깜빡이 켜고요. 그리고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이거 꺾기 전에도 아니죠.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칼치기. 진로 변경 중에 제일 나쁜 거. 대각선 진로 변경보다 더 나쁜 거. 칼치기.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차로 변경은 칼치기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불박차 천천히 지나갑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여기를 지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일일까요? 보시죠. 오디오는 없어요. 오디오 대신 자막으로 오! 이런 아빠가 여기 있어요. 아빠도 같이 타요. 이런 아빠 같이 타요. 이런 후방 영상 보세요. 후방 영상 같이 타고요. 이런 하이 참나. 아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롤러스케이트장이에요? 옛날에 80년대에 롤러스케이트장 많았잖아요. 마치 아빠랑 아들이랑 롤러스케이트 하듯이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맨들맨들해서 타기 좋지요. 하지만 저런 데서 타다가요. 아빠가 보시는 앞에서 불박차 만약에 조금만 더 빨라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한 바퀴 또 삥 돌아요. 완전히 이런 빵 하면서 이제는 저 지하주차장에서 불안해서 못하겠대요. 언제 이런 애들이 태어날지 몰라요. 도대체 이 아빠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처벌받아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처벌받아요. 근데 부모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불박차가 요 차 지나고요. 요 차 지나고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좀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빨리 갔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 자동차가 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들 차에 역과되어 사망하는 경우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이 아빠는 내 눈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셌나요? 제가? 어땠어? 좀 셌어? 안 세지? 진짜 그래서 죽는 거, 저는 그런 소송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부모 앞에서 아이들 사망하는 사건 소송을 종종 합니다. 물론 이런 사고는 아니에요. 자동차가 잘못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이러다가 차가 그냥 쑥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차가 좀 큰 차요. SUV 같은 거요. 디스커버리 같은 거요. 그런 거 좀 죽어. 바퀴도 크잖아. 바퀴 작아도요, 애들이요, 깔리면 죽어요.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늘 써보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매일 라이브 방송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운전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꼭 필요하고요. 예. 하여튼간 집안에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요. 밖에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네, 꼭 필요한 한문철 TV라고 주변에 얘기하는 애청자 이윤정입니다. 와, 어딨어, 와. 예. 쑥스러워 인사말은 잘 못했지만 투표는 100% 참여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번 주에 변호사님께서 생방하실 때 제 이름 불러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사고 영상은 아니고요. 변호사님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들 학교 태워다 주는 길에요. 두둥두둥 꺾기 전에 두 번 했더니 안 보였던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꺾기 전에. 아이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았더니 아들이 안전벨트 툭 들고 엄마 가슴이 아파. 아유,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이 생방송 오후 늦게 하는 오후 4시에 생방송 6시까지도 하죠. 6시 반이에요. 이 생방송 보면서 저녁을 먹어요. 이제는 아들도 자기 생각도 투표를 해요. 변호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부여의 이윤정님, 네, 우리 이윤정님께서 꺾기 전에 두 번 했더니 안 보였던 할아버지가 보이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꺾기 전에 보시죠. 꺾기 전에 두 번. 꺾기 전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 여기서요. 얼마나 깼으면 여기서 앞이 안 보여. 예. 왜 그래? 할아버지. 예. 아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 거야? 왜 안 갔어? 할아버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딱 잡으니까 아들이 엄마 왜 그랬어? 할아버지. 여기서 보통요. 이쪽만 보죠. 차 없으면 그냥 팍 꺾죠. 팍 꺾는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역주행으로 오고 계세요. 그럼 사고 나는 게 팍 꺾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지금 어디 봐요? 안개도 자욱하고요. 이쪽만 보죠. 이쪽만. 없어. 이제 꺾으면 돼. 차 안에서 딱 여기서 저 차 지나가고 요 차 지나가고 그렇지. 저거만 지나고 꺾어야지. 꺾었으면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꺾기 전에 내가 갈 쪽, 이쪽은 보고 있었지 아까부터. 근데 이쪽은 아까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꺾기 전에 그냥 꺾었으면 사고 났습니다. 꺾기 전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꺾기 전에. 같이 해볼까요? 소리 좀 줄이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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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 전에 정말 제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윤정님처럼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